예, 이제 여러분 95회 전산회계 1급 실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산테크네요. 회사명이 옥산테크고 운동기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자,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관련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라. 그러면 10점 주겠대요. 자, 1번은 옥산테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서 입력한 내용을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라. 여기서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말은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가볼게요. 어디를 간다? 사업자 등록증을 간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우리는 뭐 한다?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비교해서 잘못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내라는 거지요. 등록번호가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 2208 62517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가 이것이 틀렸네요. 110-181 009 566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빨갱이 없어졌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종목 다 똑같고 종목에서 보니까 철근이 아니라 운동기구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하고 있나요? 예, 운동기구.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경주 세무서 세무서가 경주예요. 경주. 하나 세무서가 여기다가 경주로 검색을 합니다. 경주. 경주 세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끝났고요.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 적요 등록에 가서 대치 적요에 가서 입력하라는 거지요. 일단은 이걸 닫아주시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자,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853번을 곧바로 찾아가려면 853번 코드에다 넣고 853을 치면 곧바로 갑니다. 제일 하단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보이죠? 이것을 빈칸이라고 보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같이 여기다가 행사비 계정 과목을 행사비라고 씁니다. 행사비 다같이 무슨 비? 행사비 다같이 무슨 비? 행사비라고 합니다. 다음 여기 행사비를 일단은 행사비라고 썼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행사비라고 쓰고 행사비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번 경비라고 하래요.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대체 적요 1번에다가 여기다가 숫자 1을 쓰고요. 여기다 그대로 써세요. 학회 행사비용 지급이라고 씁니다. 엔터 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다같이 자 이제 몇 번이에요? 3번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은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인데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에 와 있네요. 클릭. 거래처별 초기월은 거래처별로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메뉴이죠. 예상 매출금 클릭하면 대원
200만 원이네요. 수정. 동백이 없네요. 소백 200만 원이고 동백을 하나 만들어요. F2 동백 얼마예요? 450만 원. 엔터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선택합니다. 외상 매입금을 선택하고 비바 없네요. 비바를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은 F5키로 되나요? F5 단축키로 삭제. 그 다음에 우송 유통 4,30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유통? 공간 기업 200만원은 맞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2번 곧바로 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 곧바로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날짜는 7월 하고 3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로 1,50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지급됐습니다. 일단 알기 쉬운 건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1,500만원. 그리고 돈이 왜 나갔느냐 봤더니 기계장치 가치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 이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자산의 이름은 다 같이 무슨 장치? 기계장치라고 해야 됩니다. 기계장치 1,500만원 이렇게 말입니다. 1번 끝났습니다. 2번 자 2번을 가보시면 2번은 7월 5일 먼저 변경합니다. 예,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중에서 먼저 지급한 게 있대요. 먼저 지급한 게 500만원 그것을 선급금 먼저 지급한 거 나머지는 오늘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일단은 알기 쉬운 거 차변에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대요. 그것을 임차 보증금이라 하고 태종 빌딩이라고 거래처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을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돈을 미리 준 거 있지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선급금. 선급금에도 태종 빌딩이라고 걸어주시고 선급금 지급한 것은 얼마였냐면 5천만원 아니야 500만원이었던가? 500만원 맞나요?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으로 4,500만원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3월 며칠? 7월 7일이죠. 7월 7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2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일단은 에어컨을 구입했으니까 에어컨은 자산으로 처리할 건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네요. 차변이 다같이 원품, 비품,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에어컨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 자산에 포함해야 되죠? 225만원이 비품 가액이 되는 거고요. 자, 200만원은 2기 후에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나같이 미지급의 거래처는 수연전자가 되는 거 맞나요? 200만원. 그리고 25만원은 다같이 무슨 예금?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자,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4번은 문제가 뭐냐면 달리자의 예상 매출금 1,000만원 600만원은 보통임의 입금 받았고 나머지 400만원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 예상 매출금을 받았대요. 8월 6일 날짜 변경합니다. 0861. 자, 오늘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예상 매출금을 받았다 보다 더 쉬운 건 뭐예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가 더 쉽죠? 그럼 쉬운 것부터 해요. 차변에 다같이 무슨 예금? 보통 예금 600만원.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거야. 맛있는 거 아껴놓지 말고 나중에 누구한테 뺏겨 먹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차변에 또 뭐라고 한다? 현금은 얼마다? 400만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이제 예상 매출금이라고 한 게 훨씬 더 쉽지 않나요? 달리자. 나 혼자 쉽나? 네.
그럴 리가요. 설명 열심히 해주는데 거짓말하고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8월 19일 날 갑니다. 8월 19일 날. 8월 19일 날. 너무나 빠른 건 아니죠, 여러분? 예. 자, 기계장치를 처분했어요. 여러분, 기계장치가 없어졌어요. 일단은 대변에 다 같이 무슨 장치? 기계장치.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회사에 장부에 없었으니까 장부가액, 취득가액 3,500만 원짜리 없어졌어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다음 번호 207번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야? 3,150만 원. 3,150만 원. 그러면 차이 나는 게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해본 거예요. 요 이름을 뭐라고 불러?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없으면서 손해봤다라고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자, 이 아람씨를 고용하고 수수료 300만 원 중에서 99,000원 원천징수 우리가 지급한 입장이 있죠. 지급하면서 세금을 띄어서 보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금이라 그러는 거라 그랬어요. 다 같이 무슨 금? 예수금. 여기서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래요. 판관비로요.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입력하고요. 수수료 비용을 800번대로 쓰라 그랬죠? 800번대로 수수료 비용을 쓰고요. 300만원.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지급한 입장에서는 항시 소득이 발생한 것에는 세금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원천징수 대변에 원천징수가 뭐지? 여기서는 예수금. 무슨 금? 예수금은 얼마야? 99,000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원천징수 99,000원. 자, 다음 대변에 또 뭘로 지급했어? 나머지는 보통예금, 다같이 무슨 예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90만원.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 290만원? 잠깐만. 99,000원 290만 천 맞습니까? 오케이, 맞네. 잘했어요. 다음은 매입매출전표로 갑니다. 매입매출전표. 생산부서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법인 체크카드에다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체크카드. 요것은 체크카드는 여러분 뭐냐면 예상이 아니에요. 통장에서 곧바로 빠져나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내용은 알잖아요, 여러분. 체크카드가 뭔지는. 신용카드하고는 달라요. 알았어요? 이거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체크카드는 곧바로 여러분들은 실무에서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라면 우리 보통 용돈이라서 직접 인출된다는 걸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었을 거야. 미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주의할 점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산부서의 회식이면 다 같이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는 거 맞나요?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합니다. 57 카과로 해야 되겠고요. 맞습니까? 8월 7일 날 가볼게요. 8월 매입매출전표. 매입매출표 8월 7일. 유형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과로 하고, 그 다음에 품목을 다 같이 뭘로 한다고? 회식이라고 했어요? 회식. 얼마 들었다 그랬어요?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주죠. 카과니까. 맞나요? 예.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동보성. 그리고 여기다가 자, 요것은 신용카드가 다 같이 무슨 카드? 무슨 체크카드? BC카드였어요? BC. 그 다음에 여기 분계 요행에서는 혼합을 할까요? 혼합을 하고, 자, 여기다가 다 같이 복리 후생비 500번대로 해야 됩니까? 3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걸 뭘로 지급했다고 곧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 같이 보통예금 33만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예금 곧바로 빠져나갔다는 거 주의합니다. 알았습니까? 다음은 기계장치를 매각했어요. 현금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매각하고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과세로 해야 되는 거 맞나요? 현금 과세로 합니다. 현금 과세. 일자는 10월 1일로 갑니다. 10월 1일. 자, 현금 과세가 몇 번의 현금 과세가 있나요? 22번. 그리고 기계 장치. 얼마에 팔았나요? 400만원에 팔았어요. 여러분, 현금 과세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놀라지 말고, 다시 수정하면 되잖아? 다음, 천안, 거래처 어디입니까? 재생에다 팔았네? 맞습니까? 재생. 그 다음에 분기 유형에서는 혼합이겠지? 이제, 기계장치를 대변의 기계장치로 바꿔줘요.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얼마짜리인가 봐봐요. 5천만원.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예요? 4천만원. 여러분 입력 안 하고 있나요? 그 보고만 있나요? 그래요? 보고만 해요. 그래요. 자, 구경만 해요. 자, 440만원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 받을 때는 얼마 받았어? 현금으로 얼마? 440만원. 440만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차이나는 게 차변이 부족하죠? 마이너스 떴죠? 차변 이걸 뭐라고 불러?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보세요. 네. 빨리 나는 입력하고 있을게요. 네, 다음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 유형이 뭡니까? 10일 과세 맞습니까? 10월 11일 유형이 10일 과세 제품 맞나요? 제품 공급가가 얼마짜린가요? 5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희망입니까? 희망 상사. 그 다음에 전자가 맞고 동계 유형에서는 현금 여러가지 있으니까 혼합이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350만원. 차변의 현금으로는 350만원. 나머지는 뭐다? 배상 매출금 200만원. 분계 끝인가요? 예, 끝. 다음 10월 30일 반품 동그라미. 반품하고 수정세금 계산서와 동시에 예상매금 상계처리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표를 끌으면 되겠죠? 날짜는 10월 30일로 갑니다. 10월 30일로 가서 요형은 50일 매입했던 건가요? 10일 매입했던 거 맞아요? 매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철강 원재료 넘어가고 자 마이너스 공급가액란에다가 일단은 마이너스 얼마 뜨면 돼? 300이 뜨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여기가 떠야 돼. 마이너스가 그럼 거래처가 어디가 됩니까? 한강 아닌가요? 내가 매입했으니까 매입 거래처는 한강.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니까 내가 힘드네. 자 전자 1번 너 고생 좀 해봐라라고 일부러 안 불러준 거예요? 자 여기 외상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면 이걸로 하면 분기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분기 끝. 다음 5번 문제 봅니다.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세금 계산서 나왔고 먼저 지급한 게 있어요. 먼저 지급한 거 선급금. 나머지는 보통예금. 여러분 뭐 이건 껌이다 껌. 그죠? 적어놓으세요 껌이라고.
11월 며칠? 10일. 원재를 매입했어. 50일 과세. 원재료라고 씁니다. 원재료. 수량 단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자, 1320만원이면 부가세를 뺀 1200만원인가? 1200만원이고 거래처는 남서울 맞습니까? 남서울로 입력하고 전자가 맞고 호남 맞고 그리고 선급금을 원재료는 맞을 거고요. 선급금이 100만원이에요. 대변에 선급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00만원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외상으로 했나요? 예,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으로 공개 끝이죠? 예, 다음 가봅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면 6번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요? 예, 제품 200만 N을 다음과 같이 직접 납품하고 선수 계약금을 제한 자녀 대금을 11월 말에 받기로 했다. 11월 19일 날 제품을 선적한 게 지금 2,000달러 곱하기 선적한 게 선적일의 환율이 여러분 100N당 1,100원이니까 1N에는 11원으로 써놓으세요. 11원. 11을 곱하기 200만 N. 그러면 공급가액이 2,200만원 나와요. 날짜를 11월 19일로 가볼게요. 11월 며칠? 19일. 그 다음에 유형은 16 수출. 그런 거 맞나요? 제품이라고 입력할게요. 공급가액은 방금 얼마? 왜 2,200만원인지 알죠? 자, 여기 선적일의 환율.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미즈노 맞아요? 미즈노.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수출. 붕괴 유형에는 혼합인가요? 3번 혼합. 그 다음에 제품 매출 2,200만원이 떴어요. 그리고 돈을 먼저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돈 먼저 받은 게 얼마 있어요? 요거 1.05 요거 있죠, 요거. 예, 1.055죠. 1.05 아니야 10점이다 10점. 요거 100을 나누니까 여기 뒤에서부터 소수점 두 개를 옮기면 10.55야. 1N당 우리나라 돈으로 10.55원 10원 정도 되는 꼴이죠. 그러면 여기가 10만 N을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은 105만 5천원이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선수금 차변이 선수금 105만 5천원. 그런데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여기가 이제 200만 N 중에서 10만 N을 돈 먼저 받았잖아요. 190만 N은 이제 나중에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것은 외상 매출금이 다 되죠. 차변에 다 같이 무슨 매출금? 예상 매출금. 예상 매출금을 여러분 여기 선적일의 환율 19일의 환율이 11이죠.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래요? 190만 N 곱하기 11 2,090만원 나오죠? 2,090만원 쓰세요. 2,090만원 차이 나죠 지금? 얼마 마이너스 떴어요? 상단에 마이너스 떴죠? 이거 손해본 거예요. 자, 결산대가 손해보니까 결산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산대가 아니죠 지금. 환산한 게 아니잖아. 애환 차손. 애환 차손의 반대말은 애환 차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 문제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문제가 좀 있기도 해요. 조금 이상해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밑에 거 여러분 요대로 푸세요. 요걸로 알았어요? 예, 위에 것은 여러분들 요걸 하지 마시고 밑에 걸로 푸세요. 알았습니까? 예. 또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둘 다 정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네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요걸 전부 다 예상 매출금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원칙은 여기 맞아요. 애완차손이 요것도 다 예상 매출금을 해버려도 맞다고 해주니까 뭐 큰 문제 없네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여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4번 예,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가 발견됐대요. 본사 판매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만능 공업사의 정비를 받으면서 58만 3천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액을 공개받지 못할 것으로 처리하여 일반 전표에 입력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거 맞지요? 현금 영수증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현금 과세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요.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를 먼저 갑니다. 8월 10일 매입 매출 전표 8월 10일로 갑니다. 8월 10일 가서 누락된 거 요거 먼저 입력합니다. 회계처리를 잘못한 거. 자, 현금 과세가 다 같이 61번이 맞나요? 그 다음에 정비라고 쓸까요? 정비했어요. 돈이 얼마 들었다 그랬습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불러줄래요? 58만 3천원 맞습니까? 엔터 치면 이렇게 나눠주니까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만능입니까? 만능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기 유형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현금 다 같이 몇 번? 1번. 그 다음에 분기 유형을 여기다가 다 같이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바꿔줄까? 차량 유지비로 바꿔줘야 합니다. 500번대입니까? 800번대입니까? 공장이에요? 본사 판매부서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800번대로 써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일반 전표를 한번 가봐요. 일반 전표 8월 10일로 가봅시다. 일반 전표 8월 10일 가봤더니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하고 삭제를 꼭 해줘야 돼요. 상단에 삭제 보이죠?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만족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기부를 했어요. 3만원 그리고 비용로 처리했대요. 여러분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쵸? 이것은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네요. 일반 전표로 가면 되나요? 일반 전표 12월 20일로 갑니다. 12월 20일 일반 전표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다같이 이걸 뭘로 바꿔라? 기부금으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지요. 다음 여러분 문제 5번은 이제 결산인데요. 장기 투자 목적 동그라미 장기 투자 목적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조심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자 취득할 때 3천이었어요. 취득할 때 3천 그런데 전년도 말에 평가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다같이 올랐죠. 200만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원은 여러분 자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본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소멸돼 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이거 평가 이익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전년도 말 공정가액과 올해 말 공정가액을 비교해서 올해 회계치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3,200만원짜리가 2,800만원으로 내려갔죠? 그랬다고 하세요 좀. 자 그러면 얼마가 떨어졌어요? 400만원이 감소된 거 맞나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400만 원이 감소된 거 맞죠? 그러면 대변에 그대로 써봅니다. 12월 31일 날 대변에 178번을 쓰셔야 됩니다. 매도 가는 주권 400만 원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손실 400만 원이라고 쓰고 싶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반대 계정인 요거 없어지지 않는 거 있다고요. 요거 소멸시켜줘야 되기 때문이야. 반대 계정은 요거 눈 시퍼렇게 뜨고 빨갛게 뜨고 있네. 시퍼런 게 아니라 빨갛게 뜨고 있는 놈이 보이죠? 요 놈을 정리해야 돼요. 너 왜 눈이 빨가냐 그러고 정리를 해주면 사망신고 해줘야 돼. 사망시키고 하려면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보냅니다. 차변에 그 이름 뭐야? 시작.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이익을 소멸시켜야 돼. 평가 이익 얼마짜리가 있었어? 200만원.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이익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제 본 계정인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손실이 된다. 200만원이 요 문제.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오케이. 이제는 놀리지도 않아. 하도 이런 걸 많이 당해봐가지고. 다음 장기 차익금 보니까 올해가 2021년이에요. 그러면 1년 이내면 2022년 말까지 상환 예정일자가 1년 이내로 도래한 것만 찾아야 돼요. 그러면 1년 이후 2023년 것은 1년 이후니까 요거 붕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2,500만원짜리만 정리합니다. 알았나요? 차변이 12월 31일 날 차변이 다같이 장기 차익금이라고 써야 하는 거 맞나요? 차익금이 어디 있어? 장기 차익금이. 자, 거래처는 어디? 한일물산. 금액은 2,500만원. 요것을 이제 너는 이제 장기 비유동 아니야. 이제 뭘로 바꿔야 돼? 너 유동이야. 1년 이내 갚아야 돼. 유동성 장기 부채. 요것도 한일물산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아시지요? 다음은 3번. 당사는 매해의 연도 말에 예상매출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한 1%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말 분개를 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결산자료 입력하는 거죠. 결산자료 입력 가서 1월부터 12월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예상 대손상각을 클릭하고 1% 맞나요? 예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로를 시킵니다. 나머지를 제로를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결산 반영 눌러버리면 끝이야 그냥. 그러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어디로 됐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예상 매출금 받으러움 이렇게. 잠깐만. 자 여러분 지금 금액이 안 맞네. 2178 나는 안 맞네. 내가 뭔 금액이 틀렸나 보네. 잠깐만. 여러분 요거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 프로그램에는 답안지랑 지금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요걸 답안지대로 친구 걸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고칠 필요 있어요? 고치면 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이 맞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냥. 그러면 앞에 거 틀렸다 하더라도 내 프로그램 것만 보고 맞으면 맞다고 봐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야. 내가 앞에 거 틀렸다 하더라도 이것만 할 줄 아느냐. 그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친구 거 보고 하면 틀린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다음은 또 뭐가 있나? 또 있나요? 결산 분계가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마무리가 있어요. 점표 추가라는 것이 마무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은 6번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세금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의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일반 매입의 세액. 여러분 확정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서를 열습니다. 부가가치 클릭하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서요.
일기 확정을 들어갑니다. 4월부터 매달 6월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이라 했으니 일반 매입의 세액은 얼마 나와요? 70만원 맞나요? 세액을 물어봤으니까요. 됐습니까? 다음 2번 원재료 매입액은 그랬어요. 원재료 매입액. 그러면 월계표를 가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자, 원재료 매입액. 그러면 원재료 매입액은 일계표, 월계표를 클릭한 다음에 월계표를 선택한 다음에 2월,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에 2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매입액, 원재료를 찾아갑니다.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있으니까 재고자산에 있겠죠. 재고자산, 원재료, 매입액 8,630만원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8,630만원입니다. 다음은 3번.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냐? 여러분, 메인 매출장 가면 모두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17카가를 선택해서 공급 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같이 장부가액의 메인 매출장을 클릭합니다. 메인 매출장을 클릭하시고요. 다같이 6월 6월 한 달 동안이죠. 6월 30일 동안에 매출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17카가를 선택합니다. 17카가만. 그리고 여러분 월계에 여러분 공급가액을 물어봤나요? 부가세를 물어봤나요? 공급 대가를 물어봤나요? 공급 대가를 물어봤으니 합계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48만 4천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끝났죠 여러분? 짝짝짝짝.